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정국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겠다고 했었는데 입장이 바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언급된 인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이 싹 다 잡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가 2분 만에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간도 더 단축하면 더 좋겠다. 시간을 더 단축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부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조차 빠르게 탄핵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불러 독대를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 군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수방사령부 사령관 입에서 중요한 증언들을 이끌어낸 분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게 됐네요. 국회 국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김 의원님. 오늘 특수전 사령부와 수방사령부를 방문하셨는데 일단 특수전 사령부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특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네, 특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중간 작전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작전을 확인을 했다는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예. 자, 그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게 저도 이제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지시 혹은 보고를 했다고 합니까? 네, 지금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라는 부대 이동 사항을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 도착을 한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했더니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전체 작전 사항을 초조한 가운데서 지켜보면서 체크를 원래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면 될 텐데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특전사령관이 취임하고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번이 처음인데 작전 중간에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작전에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내란죄의 우두머리 수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증언이 있죠.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또 중간 작전을 직접 챙기면서 체크도 하고 계엄 해제까지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군이 국회를 점령하려고 시도했을 때 대통령이 합참 계엄군 상황실이죠. 상황실에 있었다라고도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 역시도 대통령이 단순하게 그동안 뭐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서 한 계엄령 선포다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중간에 대통령이 합참 상황실에 와서 계엄사령관과 장관과 같이 있으면서 사항을 체크하고 보고도 받고 평가도 하고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이것은 아주 깊숙이 실제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증이고요. 이것이 뭐 경고성으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이죠. 국정 운영을 어떻게
경고성으로 합니까? 장난입니까? 국정 운영이? 네, 예. 예. 자, 특정사령부가 의미가 있는 게 707 특임단이 이동을 할 때 그런 통화를 특전사령관이 했다는 거잖아요. 707 부대뿐만 아니라 특전사는 많은 병력이 움직였습니다. 예. 1여단, 3여단, 9여단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움직여지고 있을 때 대통령이 확인 전화를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수방사령부는 어떻습니까? 수방사령관에게는 어떤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까? 수방사령관도 작전 중간에 대통령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수방사는 사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항을 잘못 몰라서 수방사령관은 국회 앞에까지 와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확인했고 현재 엄청난 시민들이 몰려와 있고 또 경찰과 혼재돼 있다. 그래서 작전하기 아주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거를 보고를 드렸다고 수방사령관이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알았다고 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확인 전화까지 이렇게 직접 한 것이죠. 네. 예. 자, 상당히 중요한 증언인데 대통령이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있고 또 국회 관계자들이 있는데 작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보고를 듣고도 그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뒤에도 계엄군이 계속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지시를 이행했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되면은 대통령 스스로가 경고성으로 했다고 만약 한다면 철수를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걸 작전을 계속하면 민간 피해가 날 걸 뻔한 일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국군 통수권자 또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더 한 번 확인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동안에는 대체적인 상황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두 사령관의 증언으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지휘 체계를 가동했는지가 파악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주로 관심을 최대한 갖고 있었고 전반적인 작전의 지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걸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특전사령관한테 질의를 했을 때 작전간에 장관하고는 한 1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예. 계엄사령관하고는 한 6번에서 7번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수방사령관은 장관하고 대다수 통화하고 계엄사령관하고는 딱 한 번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은 후에 계엄사령관한테 계엄사령관이 정해졌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의 한 번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반적으로 지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건은 이제 정보위 사안인데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또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체포 네. 대상자들을 명시했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가 끝나고 브리핑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밖에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권순일 전 선관위원 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중에 예를 들면 김어준 유수공장 공장장 같은 경우 실제 계엄 병력이 50명이나 투입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특전사령관 얘기를 들으면은 여론조사 꽃을 점령하고 장비가 일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라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
그 장비 나가는 것은 거기 여론조사 꽃과 각종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압수수색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유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김어준 씨인데 김어준 씨까지 아마 그 나중에는 체포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핵심 인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체포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만행을 기도했다고 봅니다. 예. 자, 김 의원님,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방부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라는 건데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을 만나셨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그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빨리 세계 사령관 계엄에 관련된 사령관을 보직 해임을 시켜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저도 개별적으로는 국방부 장관 대리인 김선호 차관한테 빨리 보직 해임을 시켜라. 왜냐하면은 그리고 수사를 해라고 요구했는데 그 사령관들이 그대로 있는 한은 실제 우리 국민들이 편안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직 해임을 시키고 수사를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어저께 국방위에서도 제가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계속 빨리 보직 해임시키고 수사하라. 필요하면 구속시켜라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2차 계엄 가능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첩보 혹은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은 또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또 이거보다 비상계엄보다 더 큰 악수를 떨 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한다든가 필요하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어디로 뛸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권총을 가지고 노는 것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탄핵을 하고 업무 정지를 시키는 것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사람은 윤석열 씨입니다. 예. 자, 탄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 소추가 내일 표결이 될 텐데 예정대로 7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변동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는 뭐 예정대로 하는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속 국민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인원들이 1명, 2명 늘어나기 때문에 내일 아마 계획대로 하면은 탄핵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성을 깊게 인식하고 국가 국민만 생각하고 여기에 동참을 할 것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으로요. 다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이 증언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해온 주장과는 좀 다른 결의 주장이거든요. 즉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군 지휘관들을 계속 만나서 증언을 이끌어낼 계획입니까? 사실 오늘 방첩사령관까지 만나려고 했는데 국방에 갑자기 잡혀서 복귀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뭐 보직 해임이 됐다면 굳이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왜냐하면 제가 만난 이유는 양심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 계엄 같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였거든요. 예. 실제 계엄을 한다면 아직도 핵심 전력이 수방사와 특수전 사령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령관들을 만나서 학답을 받고 또 사죄도 받고 하면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민들께 본인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랴부랴 오늘 갔던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참모총장이나 지금 국방부 차관은 어제 국방위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국방위에서 질의를 앞두고 계신 와중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국회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입니다. 이 장면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저 안에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에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낭설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야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으로 다시 집결해서 인해장망을 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시각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자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 그리고 체포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국회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도 저에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동학 의원님. 네. 대통령의 국회 방문 가능성으로 끝났어요. 네. 하지만 대통령이 와서 무엇인가를 또 던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오늘 뭐 사과를 할 거다. 그리고 이 개헌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용산을 떠나서 국회로 오고 있었던 것으로 이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민주당도 이 대통령이 오게 될 경우에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경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경호원들만 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또 군이 또 동원돼가지고 결국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경호를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엊그저께 군이 이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총을 들고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 경호를 전제로 해서 군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트라우마에 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오히려 체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고요. 대통령 경호의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문도 다 닫고 지금 국회에서 대비하고 있는 건 잔디밭이나 운동장에 지금 대형 버스들이 막 지금 그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뭔 일이지 싶은데 지금 헬기가 또 내려올까봐 국회 차원에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제안을 하더라도 과연 국회는 뭐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진정성을 또 받아들일 거냐. 예. 그리고 지금의 이제 와서 밀릴 대로 밀려서 대통령이 하는 제안에 대해서 과연 누가 저걸 진지하게 지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이야기하고 수사를 받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회 운동장에 대형 버스가 배치가 됐습니다. 저 운동장에는 며칠 전 헬기가 착륙했죠. 헬기가 착륙되지 못하도록 막는 차원에서 국회가 운동장에 대형 버스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2차 계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군과 대통령실 쪽에선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1차 계엄 때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국회 관계자들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후에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네. 어떤 대화가 나눠졌는지 지금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뭐 비공개 지금 저희 당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비공개 발언이긴 했지만 지금 하셨던 발언이 좀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뒤집을 만한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하시고요. 아, 예.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게 지금 이번 계엄 사태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국민께 설명하거나 또는 사과할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된다고 건의했지만 그 건의 역시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회에서 하셨던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는 말을 뒤집을 만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돼서 사과 또는 그리고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아니다. 네. 사과를 할 시기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김성열 의원님. 네. 대통령의 지금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통해서 대체적인 기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이전에도 이제 중진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아니, 저는 이제부터 사실 대통령을 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만났었던 자리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전원입니다만 본인은 잘못한 게 뭐 있냐. 오히려 이 종북 좌파 세력 척결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 동원하는데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고 사과를 한다 해도 그냥 악어의 눈물입니다. 예, 절대 그걸 믿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국회가 탄핵을 망설이고 있다?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아침에 분명히 직무정지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기자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이거 탄핵하시는 거 맞죠? 탄핵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안 했어요. 탄핵이란 용어를 안 쓰고 있어요. 지금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법상으로. 탄핵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체포는 할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체포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체포인지 탄핵인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도저히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런 이상한 사람에게 군 통수권을 1분 1초라도 더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빨리 탄핵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예. 자, 탄핵에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 한가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어떻게 갈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할 때가 아니고 예.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새벽에 일 벌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병력 더 투입해라, 계엄 또 하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군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전화 연결을 했던 김병주 의원과 또 박선원 의원이 비상계엄 발령 당시에 핵심 지휘관이던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을 찾아서 긴급 질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2차 계엄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이제 그 법률적으로 비상계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법률로서는 내란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비상계엄 지시가 내려오고 계엄사령관이 또다시 사령관으로부터 부대 이동과 투입 지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사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는 그건 제가 거부를 하겠습니다. 네, 특전사령관이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지시가 와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특전사령관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국방부가 직무 정지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2차 계엄 가능성을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동학 의원님. 이미 저건 했다는 말이죠. 3일날 이제 밤에 계엄 선포한 다음에 합참 전투 통제실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 다음에 자기가 다시 한번 또 계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흘려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실관계 확인은 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이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 자체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무슨 짓이든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쿠데타라고 하는 건 원래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저렇게 지금 당당하게 살아 있어요. 돌아다녀요. 그리고 많은 보직 군인들이 지금 방금 전에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이틀째 보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상의 변화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신 이 상태라든가 아니면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계엄도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고 외신의 비판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야, 윤석열 대통령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모아질지 아닐지도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4분 오열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부하내동해서는 안 된다.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은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영 의원님,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김성열 대변인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께서 한동훈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현실 정치 부분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당 의원들께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탄핵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직무정지,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저희 당 내부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저희 당 의원들께서 이번 탄핵 표결에 대해 동참을 끌어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당에서 한동훈 대표 아까 비공개 의총에서 당론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의총장에서 밝혔습니다. 네. 의원총회장에서 밝혔고 최고위원회에서도 밝혔다. 두 번을 거쳐서 오늘 하루 동안 밝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밝혔는데 소속 의원들은 또 다르고 한동훈 대표의 뜻이 다 관철이 될지 하나로 모아질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밤 상황, 내일 오전 상황까지 지켜봐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